요런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결혼할 여자에 관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었는데 마침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 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결혼의 조건입니다. 보편적으로 20, 30, 40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6가지 정도를 좀 추렸어요. 결혼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이건 남자, 여자 공통입니다. 결혼은 남과 여가 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첫 번째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육체적 독립.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좀 홀대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올바른 경제관념이죠. 20세 이후 20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age가 20세가 이상이 되면 부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최근 현대에 있어서는 부모의 과잉보호가 좀 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밑으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부모들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업해가야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다 빚이에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제관념이.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채권자죠. 나는 채무자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한테 빌린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으로서 좀 성장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또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도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인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결혼한 이후에도 뭐 마마보이라고 그러나요? 마마걸? 부모님한테 과잉 의존하는 경향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마찬가지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묻지 말고, 부모한테 묻지 말고, 친구한테 묻지 말고, 지인한테 묻지 말고, 모두 스스로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이 자기애와 자존감이에요. 자기애와 자존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정과 신뢰입니다. 남자, 여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은 기본이죠.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일시적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삶을 함께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아, 내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누군가를 만나서 안 외로워지고 싶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있을 때 아, 저 사람 참 외로워 보인다. 누군가를 만났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외로움이 해소될까요? 해소 안 됩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남자, 그리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자가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게 결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 외로움, 그 고독감을 채우겠다? 그런 경우는 10중 8구 더 불행해집니다. 그건 결혼이 아니죠.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10중 8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상대방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었다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동성 친구였다. 내가 여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 진출이 많이 늦어짐에 따라서 뭐 남자의 경우에는 뭐 27세, 뭐 28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을 그때 거의 시작을 하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빠르죠. 물론 조선시대 때는 15세 때, 13세 때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이 좀 빨랐고, 또 사회적 조건들이,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나이가 많으면 출산이 어렵다?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아, 너무 늦게 결혼하면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니 결혼할 때 됐는데 결혼 안 하나? 그 때를 누가 정했는데요? 결혼의 때는 없습니다. 남들이 이때 하면은 나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존감이죠. 남들이 하면 나도 그때 해야 돼?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유행과 관습에 좀 편승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사회적 밈이라든지 뭐 유행이라든지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유행, 관습, 밈 같은 것들에 흔들리고,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는갑다. 내가 없으니까 남들의 의견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의 때는 없어요. 누가 정했는데 그런 걸. 50이 돼서 해도 되고 60이 넘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20, 30, 40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웃자라 있어. 생물학적 나이로는 어른이죠. 그냥 원숭이일 뿐이에요. 원숭이. 정서적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성장 안 된 2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현대 철학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사람이 지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좀 읽으면서 그거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발췌를 해놨는데, 그대는 젊고 아이를 원한다. 결혼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아이를 원해도 될 만한 인간인가? 니체가 좀 쓴소리를 하는 편인데, 그대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관능의 지배자, 자신의 덕의 주인인가? 내가 그대에게 묻는다. 나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가 스스로 아이를 갈망하길 바란다. 그대는 자신의 승리와 해방을 기리기 위해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대는 보다 높은 몸을, 최초의 움직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한 자들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을 창조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 결합, 이것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물론 제가 이 철학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진리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철학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철학자예요.